팁을 알려드리자면 검색 키워드 잡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큰 팁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선구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이 블로그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부분만 수정을 해도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구나, 아니면은 조금만 수정을 했는데도 승인이 더 잘 나는 방법 등을 좀 알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수익을 좀 더 증폭시키고 승인을 받는데 조금만 더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티스토리 글 피드백인데요. 승인 전 글에 대한 내용이에요. 승인이 잘 아직 안 나서 이제 고민이신 분인 건데, 일단은 봤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 가지 주제로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왕 한 가지 주제로 쓴다고 하면은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카테고리를 하나 설정해 주신 거는 보여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잘 설정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이 썸네일을 하실 때 약간 왼쪽 정렬로 글과 똑같이 해주시는데, 왼쪽 정렬보다는 썸네일은 가운데 정렬을 해서 좀 가독성 높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 질환의 질환 중 치아가 있고, 앞에 부분에 글을 써주셨는데,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 들어가는 키워드가 앞에 문단에도 같이 들어와주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잇몸이 붓고 아플 때 특급 처방이라는 제목을 지어주셨는데, 이 앞에는 잇몸이 붓고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뭐 잇몸이 그러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잇몸이 붓고 아플 때 특급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키워드를 같이 넣어주면은 좀 더 로봇이 봤을 때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블로그 포스팅이라고 생각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거예요. 문단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써주셨네요. 잇몸이 아픈 이유, 그 다음에 잇몸이 아플 때 특급 처방,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나눠주셨는데, 솔직히 글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글 내용을 어떻게 적었느냐 보다는 글자 텍스트를 잘 적었느냐, 그 안에 그리고 키워드가 잘 들어있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다가 잇몸이 아플 때 특급 처방이라고 적어주셨고, 제목에도 똑같이 적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라면은 이런 잇몸 마사지 하면서 땡땡 들어가는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라면은 좀 풀어서 그냥 쓸 것 같아요. 쭉 풀어서 쓰는 거죠. 뭔가 나눠서 쓴다기보다 풀어서 썼을 때 텍스트를 좀 더 늘릴 수 있고, 전문적인 말들을 하나씩이라도 좀 더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글자 수를 2000자 이상 채워야 되는 거를 이런 데서 좀 맞춰 나가는 거죠.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메모장을 하나 키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잇몸 마사지 하면서 뭐 땡땡 하고 뭐 양손을 깨끗이 하면서 도움이 됩니다 라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중간은 생략하고, 잇몸 마사지는 양손을 깨끗이 닦은 후 검지를 잇몸에 대고 뭐 중략하고, 네, 붓기를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 가글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글을 붙여주는 거예요. 단락을 좀 나누는 게 아니라, 단락을 나눌 때는 큰 단락으로만 좀 나눠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제가 이 블로그를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는 일단 건강이라고 나눠져 있었는데 함정이 있더라고요. 네, 건강이라고 나눠져 있지만 소 카테고리를 또 하나 나눠주셔서 소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 안에 건강식품이라든가 식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소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고 건강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야 글이 하나로 통합돼서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더 알려드리자면은 블로그 이름 그리고 블로그 설명도 중요합니다. 이분 블로그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블로그 이름이 건강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블로그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건강에 대한 글을 썼으니까 건강에 관련된 글을 적습니다. 아니면 건강 뭐뭐뭐 뭐 이런 식으로 블로그 이름을 작성해주고, 블로그 설명에다가는 뭐 지금 적었던 것들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블로그 설명에는 건강에 대한 글을 적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블로그 이름은 건강 뭐뭐뭐 백건강 지킴이 뭐 이런 식으로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걸로 블로그 이름을 적어주는 거죠. 로봇이 코드를 봤을 때는 다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이름은 뭐고, 이 블로그의 설명은 어떤 게 적혀 있고, 그렇다면은 이 블로그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블로그는 건강에 대한 글을 쓰는 블로그겠구나
라는 걸 보고 나서 포스팅 내용을 봤는데 일치한다 그러면은 더욱더 전문적으로 느껴지겠죠. 반대로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카메라에 대해 쓴다고 했을 때 카메라에 대한 글을 적습니다 라고 블로그 설명에 적혀 있는데 블로그 이름은 맛집 포스터 홍보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글 들어가니까는 막 노트북 관련된 글 써 있고 아니면은 뭐 저희가 산에 갔다 온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면은 완전 여기는 뭐 하는 블로그지? 사람이 보기만 해도 여기는 어떤 블로그인지 모르겠는데 로봇이 봤을 땐 더욱더 어떨까요? 코드까지 직접 보는 그런 로봇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맥상통하게 블로그 이름, 블로그 설명,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일맥상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우리 전문적인 글을 쓰는 곳이야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승인글 피드백인데요. 승인글 하나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백내장 초기 증상에 대해 체크를 하세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분은 여기 딱 이렇게 잘 적어주셨어요. 백내장 초기 증상 초기에 체크해야 된다 라는 키워드를 앞문단에 똑같이 넣어주셨죠. 아마도 저번 영상을 보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뜨린 게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카테고리 안 넣으셨지? 라고 보니까 건강이라는 카테고리는 이미 만들어 두시긴 했어요. 건강이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건강 카테고리 안에 글을 포함시키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카테고리만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블로그 포스팅이 직접적으로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직접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에 들어오시면은 이러한 글 관리 화면이 있죠. 여기에 콘텐츠의 글 관리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런 상태이실 거예요. 카테고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테고리 관리에 들어가면은 이 스포츠라고 카테고리는 들어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글 관리에 들어가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변경 버튼을 누르고 카테고리 변경해서 스포츠를 눌러주시면 한 번에 스포츠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변경하면 블로그에 무료나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 번에 글을 수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한 번에 카테고리를 변경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만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카테고리 안에 넣어 두는 것까지 중요합니다. 글을 쓸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어서 쓰는 연습을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백내장 예방 및 치료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나눠서 쓰는 것보다는 저희가 논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블로그에서는 좀 줄글로 써져 있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일단 문단 같은 것도 되게 잘 나눠주셨어요. 저희가 글을 쓸 때 백내장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 백내장 원인, 예방 치료, 그 다음에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이런 식으로 일단 문단을 나눠놓고 쓰는 것도 구글 SEO나 구글 로봇이 보았을 때 플러스 점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더욱더 좋아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수익이 나는 글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해장국 맛집이라고 봤는데 딱 봐도 저는 문제점이 벌써 하나 보여요.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은 카카오 애드핏 광고를 붙여주셨어요. 저희는 애드센스를 하는데 애드핏 광고를 달게 되면은 애드센스에 대한 클릭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단가도 애드센스께 더욱더 높기 때문에 애드핏을 넣는 것보다는 애드센스를 넣어주시는 것이 더욱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애드핏을 넣어놨던 적이 있는데 1년 겨우 해가지고 5만원을 모으고 출금 기준이 5만원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5만원을 모으고 출금을 하고 바로 삭제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애드핏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고 차라리 이 자리에다가 애드센스를 넣어주시면 수익이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딱 봤을 때 가운데 정렬로 해주셨는데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보다는 이제 왼쪽 정렬이 더욱더 좋습니다.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카카오 애드핏과 애드센스 광고를 두 개를 한 번에 붙여놔서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카카오 애드핏이 위에 있고 애드센스가 위에 있는 구조로 광고가 두 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광고에 대한 피로도도 누적돼서 클릭률도 저하되고 빨리 이탈할 뿐더러 수익은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애드핏에서 수익이 가져가는데 뭔가 수익은 단가가 높지 않고, 그런 원인들은 이제 카카오 애드핏을 좀 빼시면은 한 가지만 하는 거죠. 둘 중 하나만 하셨을 때는 좀 수익이 좀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크게 넣고 글 한 줄 넣어주시고, 사진 한 장 넣고 글 이렇게 넣어주시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티스토리 블로그보다는 네이버 블로그에 좀 더 적합한 글 쓰는 방법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만 해도 좀 수익이 높아지실 것 같아요. 일단은 명확한 키워드가 없더라고요. 명확한 키워드 딱 봤을 때 저희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해장국 맛집 새마을 해장국 다녀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경기도 오산 해장국 맛집일 것이냐, 오산 해장국이냐, 해장국 맛집이냐, 새마을 해장국이냐, 어떤 거를 검색해서 사람들이 들어올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키워드를 잡아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 내가 검색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해서 들어올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서 키워드를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색 플랫폼마다 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위치에 대한 파악을 하고 나서 포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플랫폼마다 이 노출되는 위치가 다르고 노출 위치에 따른 글쓰기 성향이 다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때 가운데 정렬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바일로 봤을 때 가운데 정렬이 이미 옛날부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다음이나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보단 왼쪽 정렬을 좀 더 선호하고요. 이런 정보성 글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보다 빨리 정보를 얻기 원해하세요. 뭔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뭐 어디 다녀왔어요 보다 여기 왔을 때 어땠는지, 가격이 어떤지, 맛이 어떤지, 차라리 그런 방향성으로 글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맛집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달 때 클릭을 할 수 있는 행동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수익이 잘 나진 않을 거예요. 플랫폼마다의 특정 주제 같은 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맛집, 뭐 아니면 여행 이런 쪽, 아니면은 뭐 특정 기기 같은 거를 많이 검색을 하시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산을 예약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론적인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찾아보시고 일상적인 것들은 좀 많이 검색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색량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방금 하신 그 포스팅 그대로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쓰시면은 먹힐 수 있어요. 하지만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잘 먹힐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음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건 어떤 걸까?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은 어떤 걸까? 구글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검색할까? 구글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좀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시고, 네이버에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맛집이나 일상 뭐 그런 블로거 같은 내용들을 많이 검색을 하시죠.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금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건강 관련된 글 같은 걸 많이 검색을 하십니다. 맛집을 많이 검색하는 것은 다음보다는 네이버가 좋다라는 거죠. 하나 더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검색 키워드 잡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큰 팁이거든요. 이 부분만 잘 하셔도 검색 방문자 수가 진짜 한 몇 배 정도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놓치는 부분이 처음에 있었어요. 막 글귀를 적는다든가 명언을 적을 땐 그랬는데, 검색 키워드를 제대로 잡고 나서 블로그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방문자 수가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분의 검색 제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해장국 맛집 새마을 해장국 다녀왔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법 형태소를 넣어서 글을 작성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문법 형태소가 불필요해요. 예시로 들어서 산이 매우 푸르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산 매우 푸르다죠. 근데 여기서 문법 형태소는 이와 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되었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서 한번 또 예시를 들어보면은, 네이버에서 문법 형태소는 자, 아까 얘기대로 경기도 오산에 해장국 맛집 다녀왔어요 가 아니라, 이거는 네이버 검색 키워드시 경기도 오산 해장국 맛집이라고 잡혀요. 하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오산 해장국 맛집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붙여서 해줘야지만 이제 좀 검색 노출량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딱 이 블로그를 딱 보았을 때 가장 높은 방문자 수를 차지하는 포스팅은 키워드를 붙여 쓴 맛집이나 카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경기도 오산 이 해장국 맛집은 맛있게 드셨겠지만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크진 않을 거다. 만약에 이거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오산의 해장국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야지 상단 노출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검색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최대한 붙여서 사람들이 검색할 때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해장국 맛집 알려주세요 라고 검색하기보다 경기도 오산 해장국 맛집, 충남 해장국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하라니까 좀 간결하게 검색을 하잖아요. 저희가 쉽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잡고 가야 합니다. 이거는 다른 강의에서도 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보고 방문자 수도 늘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승인 전의 글인데요. 스위스 베른 파러슨 마켓이라는 거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일단 썸네일도 가운데 정렬로 잘 맞춰주셨고 그 다음에 스위스 여기 안쪽에는 첫 문단에 뭔가 관련된 그런 게 없죠. 여기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목에다가 법 형태소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첫 문단에도 이런 식으로 스위스 밸런시 파버른 마켓 이라고 띄엄띄엄 써 있는 것보다 붙어 있는 것이 더욱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스위스 멜은 파머스 마켓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썸네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썸네일을 클릭했을 때 대체 텍스트라는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체 텍스트에도 똑같이 키워드를 한번 넣어주시는 것이 더욱더 좋아요. 글에다가 문단을 조금 더 나눠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문단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부분만 따가지고 그냥 문단을 나눠버리세요. 그리고 벨버른 파러스 마켓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하는 이 첫 문단에 돼 있는 거를 그냥 따가지고 문단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은 뭐 더 이상 고민하거나 생각할 그런 거 없이 문단을 만들기 쉬워지겠죠. 여기서도 전반적인 벨슨 마켓의 스위스 문화 뭐 이런 식으로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문단을 나눌 때요. 티스토리 글 피드백, 수익이 잘 나지 않은 1년 정도 했는데 방문자 수가 500을 넘지 않고 수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셔서 바로 들어가 봤는데요. 네, 너무 1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카테고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한 가지 주제로 했을 때 좀 더 전문적인 블로그로 인정을 받고 블로그 지수도 높아지고 그리고 광고 최적화도 되면서 거기에 맞는 광고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률도 높아질 뿐더러 광고에 대한 단가도 높아지고 노출되는 양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승인이 된 후에도 한 가지로 해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를 쓰고 싶으시다 하면은 블로그를 하나 더 나눠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지만 이 글 최적화도 되고 블로그가 여기는 계속 이런 글을 쓰는 거구나 했을 때 제가 실제로 예전에 500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을 때 키워드를 어떤 것들이 노출되는지 제가 계속 전문적인 걸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떠한 거냐면 500개를 티스토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경제, 금융 쪽에 대해서만 쭉 쓰다가 갑자기 건강글을 썼어요. 반대로 금융 쪽은 고단가인데 고단가 글을 쓸 때는 잘 뜨다가 반대로 건강글, 안전한 글을 썼는데 오히려 저품질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거는 나눠서 쓰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건강글 쓰는데 갑자기 저품질이 된다. 지금까지 생각한 거에 따라서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 쪽을 쓰다가 갑자기 건강 쪽으로 됐다. 근데 금융 쪽을 계속 쓰니까 그거는 상단 노출이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계속 똑같은 주제로 쓰는 블로그를 밀어준다라는 거죠.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 이번에도 금융 관련된 글 썼네? 너 이거는 노출시켜줄게. 너 왜 갑자기 건강글 썼어? 이상한데? 너 뭔가 어뷰징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반대로 그 글은 상단에 노출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가지 카테고리를 써라. 한 가지 주제를 써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쓰고 싶다고 하면은 블록을 나눠서 그 글에 맞춰서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글을 한번 봤는데요. 일단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키워드는 그나마 좀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 뭐 한계, 뭐 이런 것들. 사용 방법, 사용처 이런 식으로 상세 키워드를 잘 적어주시긴 했어요. 일단 가운데 정렬로 해주는 게 썸네일의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운데로 정렬로 해주시고 여기 문단에는 애플페이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애플페이라고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좀 보면은 순서도 이렇게 잘 넣어주셨어요. 일단 1년 동안 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순서를 넣을 때 그냥 글로만 순서를 넣는 것보다 뭔가 코드를 넣어주시는 것이 더욱더 좋아요. 순서를 목차를 넣을 때 코드를 넣어주면은 좀 더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딱 들어봤을 때 글이 너무 어려워요. 애플페이의 한계. 거의 논문 수준으로 적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와 이런 것들을 보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애플페이에 대한 한계를 궁금하긴 했는데
들어와 보니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빠르게를 좋아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MST가 뭐죠? MST, 실물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MST 방식의 삼성페이에 비해 애플페이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빼고 좀 쉽게 쓰는 거죠. 실물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삼성페이보다는 애플페이가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좀 풀어서 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걸 풀어 쓴다고 하면은 한번 첫 문단만 가볍게 풀어 쓰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애플페이에 대한 관련 이슈를 짚고 넘어가 보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실 때 본론부터 빨리 얘기하시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의 한계가 뭔데? 라는 것이 첫 문단에 좀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슈에 대해 짚고 넘어간다 하면은 바로 한 번 더 스크롤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좀 본론적인 내용을 좀 쉽게 첫 문단에 잘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가능성을 좀 더 제시하는 문구들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한계라기보다 애플페이에 대한 가능성, 뭐 아니면 애플페이에 대한 사용처를 맨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먼저 위에다 놓고 나서 부정적인 내용들은 밑에다 깔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밑에까지 보는 것보다 사람들은 위에서 많이 보고 밑에서는 잘 안 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광고를 안 넣어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글을 쓰셔도 광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글 중간에 하나쯤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광고가 없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광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애플페이 사용 방법이라고 해놓고 광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사람들이 클릭해야지만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광고를 안 넣었으니까 클릭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수익이 안 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중간중간에 애플페이 사용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일단 애플페이 앱을 깔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사용 방법에다가 애플페이 기본 앱을 깔고 아이폰에서 앱을 깔고 나서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라는 문구를 먼저 적고 그 밑에다가 광고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애플페이가 좀 더 상용화되고 좀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 애플페이에 대한 앱이 거기 분명히 뜨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애플페이 사용 방법에 대한 첫 글을 보고 나서 바로 앱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페이를 광고하는 분들은 광고 클릭을 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바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편리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수익을 얻어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중간중간 광고를 한 번 더 넣어보고 글을 좀 쉽게 적어보시면은 수익 상승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딱 주제를 보고 나서 이건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수익글 주제를 찾기 힘들어요. 승인글 받는데 뭐 공중보건으로 일단 승인을 받았는데 수익을 똑같은 주제로 쓰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이런 주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다른 선구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주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승인글 받은 주제로 똑같이 글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승인글은 말 그대로 승인을 받기 위한 주제예요. 승인을 받고 나서는 승인받은 글은 삭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비공개를 하거나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후의 글은 자유롭게 써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승인글은 심리학에 대해 적었다고 하면은 이제 승인 이후 수익글은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적었었는데요. 이렇게 주제가 확 달라져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꼭 공중보건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심리학을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수익글을 적으려고 하면은 이 수익글 주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는 양도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걸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너무 한정적이어서 카테고리를 추가하자니 저품질에 걸릴 것 같다. 이 부분도 카테고리 아예 바꿔주시면은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공중보건에 대한 글은 지워주시고 다른 수익글을 어떤 걸 쓸 것인가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글을 작성하시면은 이제 수익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글을 보았는데 음식만 했는데 폐암이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적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아까 똑같이 사람들이 음식만 했는데 폐암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겠죠. 음식 폐암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요. 오히려 폐암에 안 좋은 음식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키워드도 잘 잡아주시고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 포스팅에다가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넣어주셨는데 음식만 했는데 폐암 플러스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관련 포스팅 근로자 과실인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만 봤을 때는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누를 수 있는 확률도 너무 적고요. 다시 이거를 봤는데 봤을 때 나서야 이게 이거와 관련 있는 내용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전체 내용을 보고 나서 이 내용이 관련 있는 거구나를 나타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받을 때쯤 관련 포스팅을 중간에 넣어줘. 그러면은 이 포스팅을 클릭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글이 너무 어려웠어요. 승인글에 대한 글을 적다 보니까는 승인글을 쓰던 거 그대로 수익글을 적으려고 하니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았고, 그래서 수익글은 좀 더 쉽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수익글은 좀 더 쉽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 있는 글은 초반부보다는 중간이나 밑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다른 글을 읽을 확률은 낮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 글이 뭐지 하고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바로 다른 걸로 전환해서 관심을 가질 확률은 낮다라는 것뿐더러, 본다고 해도 그러면은 광고를 클릭해야 될 시간에 다른 글을 들어가느냐고 이 광고에 대한 클릭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광고에 대한 클릭률이 낮아져서 수익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대한 부재, 음식 폐암이라고 적어야 되는, 검색해서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글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승인글 적은 거는 빼고 수익글로 다시 변환해서 글을 적으신다고 하면 바로 수익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알려드리면 다른 선구자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주제 위주로 좀 뽑아봤고요. 결론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좀 더 앞으로 많은 걸 알려드리고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놓치고 못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테니까 놓치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수익과 승인이 좀 더 이 영상으로 인해서 쉽게 그리고 좀 더 컨텐츠 점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구독과 좋아요로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선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